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아말감 46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작가야입니다. 네, 도토상입니다. 이게 몇 회로 나갈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또 뜨죠. 45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앞에 거랑 한. 네. 어떻게 저기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저 같은 날 녹음한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 아까 델타 보이즈 얘기를 너무 오래 했네요. 우리가 진짜 저한테는 다행입니다. 25분밖에 안 남았어. 우리가 영화 얘기할 얘기가 많구먼. 그렇습니다. 그동안 1시간 내에 끌으려니까 좀 힘들었네.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또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이제 40회 정도를 넘어섰으면 영화 한 편 가지고 한 7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1년이에요. 8월 그래요? 9일이 개설일이거든요. 그래요? 오늘 며칠죠? 오늘 2일이잖아요. 8월 9일이 개설일인데 업로드가 8월 9일이라는 얘기지. 네. 우리가 녹음은 이거보다 며칠 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1년 됐어요. 사실 이 의지를 저한테 표명해 왔었을 때 그때 영화에 대해서 둘이서 이렇게 집요하게 길게 얘기해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걱정을 잠깐 했었죠. 왜냐면 갑자기 머리를 스치는 게 아일랜드 영화 아시죠? 아일랜드 영화? 아일랜드 인조인간들 나오는 그 영화를 보시고 나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 나중에 그 다 사막에 푸른 애들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난 그거 아직도 기억나요. 그리고 그거 똑같은 느낌을 받은 게 뭐냐면 요번 주라기 월드 요번 거 그거 못 봤습니다. 공룡들이 생태계로 그냥 다 퍼져요. 원래 섬에 가다 놓고 그 섬 안에서만 그 고립된 생태계를 공룡 생태계를 만들어놨던 건데 그게 섬이 화산 폭발하면서 다 이주시킨단 말이에요. 대륙으로. 그 다음에 공룡이 다 퍼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태계 어떻게 할 거야? 현장을 하루하루 정리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꼭 상황을 정렬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영화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퇴주는 바캉스 특집이죠? 바캉스 특집으로 또 뭐 이렇게 준비해 오신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맨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얘기와 여배우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저희가 요번에는 그래 델타 보이즈에서는 여배우 얘기 그나마 좀 덜 했어. 아니 지혜씨 얘기 안 했어요. 엄청 했어요. 전에 이렇게 잘했는데도 얘기 안 하면 되나? 역차별이지 그럼? 이게 관객의 눈엔 이미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We already have the support of Burning Man Arts and have put together an incredible team to build this project. But we still need your help to raise additional funds required to make Trace a reality. 사막에 열흘 간 도시가 생기고 혁신과 자유와 욕망을 담았다가 그러면 라스베가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라스베가스가 속해 있는 네바다주의 블랙록이라는 사막이 있거든요. 그 사막에서 열리는 블랙록? 네, 블랙록인데 그 사막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페스티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걔도 여기 적은 바에 의하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험, 하물며 비즈니스까지 싹 튼다는 이곳. 그러니까 무창포 쭈꾸미 축제, 지산벨리 락 페스티벌, 보령 머드 페스티벌 이런 게 아니라 버닝맨입니다. 버닝맨에는 또 관련 수식어가 많아요. 혹시 인터넷에 지금 검색되시면 버닝맨 이미지 한번 찾아보시면 대번에 할 겁니다. 버닝맨 이미지 하면 저기 나올 것 같은데? 영화? 배트맨? 그 아저씨? 그 아저씨 안 나올 텐데 버닝맨 영화에서? 배트맨 아저씨. 아니죠. 그게 아니라 왓치맨인가 나오는 그 양반이고요. 아무튼 검색해보세요. 그건 버드맨. 버드맨. 네네. 버닝맨 요거요? 불타는 거? 네네, 맞습니다. 그 이미지예요. 버닝맨이고요. 관련 이게 조형물이구나, 사람이 아니라. 관련 사람이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닝맨이에요. 근데 어쨌든 사람 형식으로 조형물을 만든 거죠. 관련 수식어가 엄청 많아요. 일론 머스크가 사막으로 간 이유, 에릭 슈미트, 마크 저커버그 환장한다더라.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버닝맨에서 혁신을 발견한다 등등. 자, 그럼 버닝맨이 뭐냐면 미국 네바다주 블랙록 사막에서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축제예요. 이게 축제라고는 하는데 법성포 굴비 축제 같은 이렇게 관이 주도하는 축제가 아니라 예술가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축제라 가지고 그 주최 측이 크게 뭘 주도하지는 않고 판만 벌려서 플랫폼만 만들어주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장소 제공해주고 그런 거. 지금은 엄청 거대해졌는데 딱 하나 고정상수인 건 토요일 밤에 거대한 사람 모형의 목조 조형물을 태운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게 하이라이트인가 보죠. 네네. 그래서 버닝맨이라고 이제 불리우게 된 그런 발생사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축제 비주얼을 여러분도 이미지에서 검색 가능하시면 한번 검색해 보면 거의 매드맥스의 현대적 재현이에요. 설치 작품이나 그 환경이 딱 매드맥스의 그 사막을 연상하시면 되거든요. 아라비아 로렌스 같이 구름이 있고 모래가 이렇게 해가지고 발이 푹푹 꺼지는 모래사막이 아니라
그 밀가루 같이 고온역이 단단하게 다져진 건조한 바닥에 바람이라도 조금 불면 막 고글이랑 마스크를 바로 착용해야 되는 그런 사막이래요. 좀 심한 날은 1m 앞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이 버닝맨 홈페이지에는 서바이벌 가이드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게 일종의 그 축제에서의 생존 매뉴얼 이런 건데 거기 보면 하루에 4에서 5리터의 마실 물, 추가로 씻거나 음식을 만들 4에서 8리터의 물, 텐트, 모래폭풍에 대비할 고글, 마스크, 선크림, 물티슈, 라이트, 자전거 등등의 물품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가서 있으려면 네, 있으려면 일주일 동안 있으려면 그거를 참가자가 직접 그 정도는 구비해갖고 와야 그렇습니다. 생존할 수 있다. 이 축제를 일주일간 참가하면서 버틸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현지에서 전화 안 터집니다. 그래도 사막에서 막 독립예술가, 뮤지션, 사상가, IT쟁이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설치미술 같은 거랑 퍼포먼스, 연설, 연주, 뭐 컨퍼런스 이런 걸 개최하니까 아무거나 그냥 하는 거네요. 자기가 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참가자는 또 아무거나 자기가 마음에 드는 가서 구경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창업자 그 세르게이 브린이랑 레리 페이지가 그 버닝맨에 열광하는 이유로 그걸 꼽았대요. 안전한 플랫폼. 그러니까 어떤 파격적인 실험도 실행할 수 있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무엇이든 새롭게 다시 시도할 수 있다. 이것이 제일 쩌는 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사상적으로 다분히 그 히피 문화에 기저를 두고 있어가지고 베풀고 공유하고 뭐 소유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비싼 돈 들여서 가면서 뭐 실로 그럴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페스티벌을 정의하는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가 모든 거를 대변해줘요. 가서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절대 본질을 알 수 없다. 요게 딱 맞아서 갔다 온 일론 머스크도 설명 못하는데 안 가본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갔다 와서 좀 알려주시라. 네, 여러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시네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개최 시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열리고 일주일 동안 열리는데 8월 마지막 월요일부터 미국의 노동절인 9월 첫째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8월 27일에서 9월 3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휴가 때 가실 수 있습니다. 서두르시면. 그러니까 물론 금전적으로 쉽지 않죠. 제가 버닝맨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매해 되면 비행기표를 한번 알아보는데 아니, 제일 비쌀 텐데 이 시기. 네, 지금 뭐 땡처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150만 원 중반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기 있어야 되니까 네. 왔다 갔다 빼면 열흘 휴가를 네. 내야 되고 네. 저 일주일 동안 거기 안에서 돈은 많이 안 들 것 같긴 한데 그죠? 비용은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거기까지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렌트를 해야 돼요. 그 장비라든가 생존 장비들 싣고 가려면 돈이 계속 부수적으로 들어가죠. 이게 어떻게 가냐? How to go? 그 미국 서부 해안가 샌프란시스코를 기준으로 행사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은 이제 리노 타오 국제공항인데 사실 인천공항에서 직항 노선은 샌프란시스코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방송 듣고서 가실 양반은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북동진에서 물론 이제 걸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생존 물품 챙기시고 차를 렌트를 하셔야겠죠. 뭐 진입 장벽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크라멘토와 리노를 거쳐서 네바다주에 입성해서 블랙록 행사장으로 가면 되는데 말로는 이제 금방 왔는데 이게 670km라고요.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머네? 네,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에 내려서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에 일주일 동안 7만 명이 몰려드니까 다들 이런 식으로 차를 타고 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사지 근처로 갈수록 교통체증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진짜 한 10m 움직이고 시동을 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10m 움직이고 시동 끄고 안 그러면 기름이 감당이 안 그렇죠. 되나 보다. 노래하고 막 기타 치고 앞차 뒷차랑 얘기하고 밥 해 먹고 또 차 빠지기 시작하면 시동 걸고서 또 한 10m 가고 해서 거의 뭐 한 8시간에서 하루를 온전히 써야지 행사장으로 진입이 가능하대요. 네. 그럼 버닝맨의 역사 요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요거는 제가 최영욱 씨가 쓴 버닝맨 혁신을 말하다 북저널리즘 가격 12,000원 여기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하지를 기념해 모닥불을 피우는 의식이 성행했습니다. 아티스트였던 메리 그라우버거는 1970년대부터 하지가 되면 물에 떠내려온 나무 조각들을 모아서 사람 형상을 만들고 모닥불을 피우는 의식을 진행했대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보헤미안이었던 레리 합이라는 양반이 여자친구의 소개로 이 의식에 참여하면서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라우버거의 의식을 이어받은 레리 하비는 1986년 하진날 샌프란시스코의 베이커 해변에서 아티스트 20명을 모읍니다. 이제 슬슬 이게 규모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리 제임스의 도움을 받아 자기 자신을 형상화한 2.4m 높이의 목각인형을 만들어서 해가 질 무렵 사람들과 같이 태웁니다. 당시에는 이름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소규모 모임에 불과했지만
이것이 버닝맨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뭐 샌프란시스코에는 뭐 엔지니어, 아티스트, 자유사상가들이 엄청 많았대요. 1960년대 그 20, 30대들 뭐 보면 이 양반들 뭐 소비주의에 반발해서 그 히피 저항문화 이런 것들, 우드스탁 페스티벌, 사이키델릭 뮤직 이런 거, 환각제일 이런 거 막 돌면서 안전운동이랑 환경보호 막 자유 이런 거 외치면서 주류에 대한 저항을 경험했던 이 케이스거든요, 이 양반들이. 그래서 요는 뭐냐? 이 양반들이 평화를 사랑하고 자연으로 회귀하는 걸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레리 하비는 자기가 속해 있던 컴퓨터 커뮤니티 중에 불협화음 클럽이라는 그 클럽의 멤버였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스티브 잡스나 스티브 워즈니악이 그 카 게라지 그 차고에서 만드는 그런 거였죠. 멤버였는데 이 멤버들을 모아가지고 음악회를 거나 여행을 떠나곤 했대요. 근데 레리 하비가 마이클 미켈이라는 동호회 회장을 끌어들이면서 여기에 이 마이클 미켈이라는 동호회 회장이 회원 전체를 초대하자 하면서 이게 오늘 갑자기 300명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확 네. 뛰어버렸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300명이 모이니까 역시 명망가 하나를 영입해야 돼. 그러니까 태우는 조형물도 막 점점 커지다가 1990년에 사단이 납니다. 이거 500명이 넘는 인파가 해변에 모이고요. 해변에. 네, 12m짜리 목각 인형을 태우려고 하는데 경찰이 출동하고 막 난리가 났답니다. 이거 그 다음부터 이 소각행위는 금지가 돼서 회원들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선정대 황무지를 찾아내게 됐구나. 그게 네바다주의 블랙록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 네바다주는 말씀하셨다시피 규제가 느슨하고 웬만하면 다 합법으로 받아들이는 그 전향적인 주였다고요. 막 1930년대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뉴욕갱 벅시 시걸인가 이 양반이 라스베가스 도박 도시 만들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행사 규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큽니다. 이거 존나 큽니다. 그 부산 국제영화제 뭐 이런 규모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 버닝맨이 준비되고 열리는 몇 주 동안 어마어마한 인구와 소비가 집중돼서 네바다주에서 인구 규모가 3위까지 급상승한다고 하고요. 네바다주 내에서 네네. 축제 기간에만 형성되는 그 임시 도시였던 블랙록 시티는 1992년부터 공식 행정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 행사 기간이 아닐 때는 아무도 안 사는데 없습니다. 네, 그냥 사막에 아무것도 풀한폭이 없어요. 그럼 공무원 저 동사무소도 생기고 공무원도 와 있겠네 행사 기간에는. 뭐 듣자 하면은 뭐 라디오 방송국도 생기고 뭐 엄청나다고요. 네. 블랙록 시티는 도시 디자이너 로드 가렛이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 형태는 윗 꼭지점을 그 날려버린 오각형의 그 안쪽에 그 도넛 위에 이 부분이 날아간 도넛이 싹 내접하고 있는 형태의 마을에 위에서 내려봤을 때 막 가로선 세로선이 나눠져 있고 도로가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 중심에는 항상 상징물 맨이 있습니다. 맨. 사람 모형의 조형물이죠. 이 맨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퍼지는 도로가 있고 뭐 어차피 다들 안 가실 거니까 이 도로의 한 도로의 끝은 한 800m에서 9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닥다닥 집들이라든가 뭔가 거기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건축물들은 일단은 상시적으로 지어져 있긴 하는 거네요. 아니에요. 얘들이 갖고 있는 10개 뭐 철학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라질 때는 올 때보다 더 깨끗이 해놓고 사라지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그것들이 일순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준비하고 조성하고 하는 동안에 시간이 있을 거고 철수하고 뭐하고 하는 동안에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한 달 정도 사람이 북적북적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묵을 집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그거는 행사 관계자들이 짓는 게 아니라 참가자들이 다 자기 건 자기 스스로 지어야 되는 건가요? 네네. 건가요? 네. 그러니까 행사 관계자들은 그 플랫폼이라든가 그 기반 시설 같은 것만 제공해놓고 화장실 가령 이제 뭐 임시 화장실 20개에서 30개 정도가 붙어있는 화장실 그게 한 10개 정도에 떨어져 있대요. 뭐 그런 것만 조성하고 그리고 길 정도 표시해놓고 하겠네요. 나머지는 다 참가자들이 합니다. 근데 이 행사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참가할 때 입구에서 티켓과 함께 교부받는 프로그램 북이 페이지 수만 한 200페이지 정도 되고 거기 막 그거 읽다가 일주일 가겠다. 그렇습니다. 파티, 컨퍼런스, 공연, 워크숍 같은 그 이벤트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이벤트만 한 3,000개가 넘고 그리고 거기에 수록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한 1,000개가 넘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버닝맨 본사에는 그 물리적 인프라 같은 것만 만들고 나머지 뭐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 이런 의무대 차량 등록소 이런 것만 개설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참가자들이 알아서 준비하는 형태입니다. 참가 형태는 일반적으로 3가지라고 하는데 캠핑을 가듯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입부 원서 회비를 내고 원하는 테마 캠프에 들어가는 방법. 이 테마 캠프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원 활동가나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는 방법.
그러니까 개인 참가자의 경우는 거의 모든 일정이 100% 자유지만 사소한 문제들까지 직접 해결하려면 거의 생존하는데 모든 시간을 써야 돼. 일주일. 그렇기 때문에 캠프에 소속을 하려고 하는데 이 캠프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산타크로스 캠프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산타크로스 같이 옷을 입고 오는 캠프, 뭐 자연주의자들 요가 캠프, 뭐 IT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와서 만든 캠프. 그러니까 어떤 캠프는 킥스타터에서 펀딩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있는 오래된 비행기를 다 분리해가지고 운반해서 거기다 조립시킨 다음에 그 안에다 바를 만들어요. 이런 캠프들도 있고 그 중에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있으면 의식주 해결하기가 좀 쉬운 거죠. 그리고 그 하는 일을 좀 도와주고 뭐 그래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존의 기술로 거론되고 있는 거는 여기서 버닝맨에서 먹고 지내는 방법은 뭐 다양한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가져간 거를 먹거나 아니면은 네, 캠프에서 제공하는 하루 2회에서 3회 정도의 식사로 뭐 끼니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캠프는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서 오는 캠프들은 요리사들이 뷔페식으로 하루 3끼를 준비해 준대요. 그런 데도 있고 그 어떤 버너는 이제 버닝맨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버너라고 부르는데 어떤 버너는 못 먹고 돌아다녀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우리 무료급식소처럼 핫도그랑 음료수를 나눠주는 캠프에서 얻어먹고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요 작가 최영욱 님이 속했던 캠프는 사전에 참가 회비를 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원래 삼성맨이었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영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과 이른 저녁에 그 식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 일주일간에 자기가 거기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캠프에서는 일주일간 150명이 먹고 마실 식료품과 막 발전기 연결된 그 냉장 컨테이너 막 이러면서 장비가 되게 빡셌다고 해요. 시간표대로 돌아가면서 자기네 일을 해야 되고 식사 만들고 같이 온 사람들의 서빙까지 해야 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 있어요? 지금 10분. 그러면 버닝맨은 여기서 하나 질문. 네. 여기서 뭐 사상자나 사고 같은 거는 안 나나요? 안전은 보장되는. 제가 알기로는 2015년인가 14년인가에 버닝맨 사람 인간 조용을 태우는 커다란 불길 속으로 한 분이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예, 그분은 죽었어요. 그걸 삥 둘러서 한 6만 명 정도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뛰어든 거예요. 근데 스위스 사람으로 나중에 신분이 밝혀지긴 했는데 즉각적으로 꺼내가지고 소방관들이 얘들을 몸을 진화했는데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이제 자기가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지만 왜 뭐 예를 들어서 조난을 당한다든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황무지라 이 사진 보면은 진짜 황무지. 이런 데서는 뭐 핵실험 같은 것만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 참가자들 복장을 보면 나체인 사람들도 엄청 많고 상의 탈의하고 밑에 수영복 하의만 입은 여자분들도 엄청 많고 바디 페인팅 하신 분도 물론 정상적인 복장하고 커스튬 같은 거 하고 오신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저마다 퍼포먼스 예술이라는 명문 하에 하고 있는 것들 구글 이미지를 보면은 그 노상에서 섹스를 하는 분도 계시고 동성애 분들이 또 하시는 또 뭐든 간에 퍼포먼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바도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일주일 내내 파티만 하는 그룹도 있고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그런 뭐 강력범죄들이 안 일어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때 뭐 그렇게 이렇게 여기 위험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진 않을 텐데 네. 어느 정도 안전은 보장이 되나 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년 모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히피들이고 이 버닝맨에서 그 주창하는 10가지 철학에 보면 되게 평화적이에요. 그리고 반소비주의적이고 그런데 뭐 안 그렇고 저희같이 그냥 호기심에 참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겠죠. 그리고 술 취하면 그거 보셨잖아요. 그 뭐야 델타 보이즈에서 네. 그 버닝맨은 해마다 하나의 테마를 발표합니다. 근데 이 테마에 맞춰 블랙록 시티의 길과 도로 이름, 주소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그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다빈치의 작업실이 테마였대요. 그래서 다빈치가 활약하던 이탈리아 피렌체 지방을 못 떠가지고 메디치 가문의 사자상을 설치하고 16개 정도의 참여형 작업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뭐 참석한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만들고 했다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테마 캠프, 요렇게 테마 캠프 이렇게 조직이 커뮤니티가 통째로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개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러니까 철학을 같이 하는 같은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일종의 컨셉을 정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아티스트면 아티스트, 과학자면 과학자. 그리고 어떤 양반들은 뭐 그냥 돈만 갖고 오시는 양반들도 있고. 여기서 또 돈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그 버닝맨 사이트 어디에도 광고나 이 후원이 붙어 있지가 않고 이 버닝맨이 다른 행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비상업화 원칙을 고수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별벅스, 뭐 사과 이런 데서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해도 버닝맨은 그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을 금지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버닝맨 이 사이트 안에서 유일하게 화폐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커피와 레모네이드를 살 때 그리고 얼음 살 때 이 딱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비한 물품이 다 떨어졌다고 해도 다시 구매하거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다는 거죠. 대신 이제 히피 문화가 기저에 깔려 있으니까 이제 기프팅이라는 주요 원칙이 있는데 이 행사 참여자 버너들끼리 선물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가 선물로. 네, 그리고 행사가 중반 정도로 지나가다 보면은 초반에 한 2, 3일 정도로 이렇게 식료품이랑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나중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캠프에서 뭐 물건을 쉐어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모든 상업화가 배제되는 것에 대한 이제 반작용도 있어가지고 캠프 설치를 아예 통으로 외주를 주고 참가비만 이빠이 받는다든가 이거는 이제 자기네들 커뮤니티끼리 그 캠프 외에서 버닝맨 외에서 해갖고 들어온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호화롭게 캠핑을 하는 정도 시도들도 있고 돈을 받고 캠프 설치를 통째로 그 담당하는 그런 캠프인 턴키 캠프가 있대요. 이 양반들은 공사를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노가다꾼들인 거죠. 일단 업자들은 네, 그렇습니다. 항상 끼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캠프와 인프라를 초기에 설치해놓고 이후에 도착하는 버너들에게 편안하게 캠프 생활을 할 수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 캠프도 있고 근데 이런 캠프들은 기본적으로 가서 그냥 즐기고 돈만 내고서 즐기기만 하려면 기본적으로 캠프에 지불하는 비용이 $5,000에서 $10,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500에서 네,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정도인데 네. 한 번 정도는 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면서 단 한 번 정도는. 500 정도면은 네. 거기까지 가고 도달하는 고생 그게 문제지 비용은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아무튼 간에 일반적으로 이 버닝맨 참가를 위한 티켓 비용 이 티켓 비용은 세금을 포함해도 $425 정도 그리고 차량 패스로는 한 $80 정도. 근데 이것도 옛날 30년 전에 비해서는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 지금 이 정도 케이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캠프 내에서 주최하는 활동에 꼭 참여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입장시켜주는 캠프도 있는데 보통엔 뭐 한 $150에서 $80 정도의 참가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1분이네요. 10개의 핵심 철학 요거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이 버닝맨 캠프의 10개의 핵심 철학은 첫 번째는 근본적 포괄성. 그러니까 누구나 버닝맨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사람 환영한다. 이런 거고 두 번째 기프팅. 버닝맨은 선물을 주는 행위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조건도 없다. 3번 비상업화. 기프팅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버닝맨은 뭐 협찬이라든가 광고 이런 거 안 맞는다. 4번 근본적 믿음과 자립. 버닝맨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스스로 발견하고 훈련하고 그거를 믿고 의존해갈 것을 장려한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 자기표현. 5번째. 근본적 자기표현은 개인이 가진 고유한 재능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뭐 협력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는 아티스트면 나는 아티스트니까 내 그 재능을 뽐내면서 뭔가를 만들고 할 수 퍼포먼스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한테 그걸 강요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없다. 일반 참가자한테. 공동의 노력. 6번째. 대충 아시겠죠? 7번째 시민의 책임의식. 요거 아시겠습니다. 8번째. 그래서 싹 치우고 간다는 거겠네요. 그게 이제 8번째랑 같이 나오는 건데 흔적 남기지 않기. 환경을 존중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9번째 참여. 그냥 와서 쑥 훑어보고 하는 뜨내기 손님들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10번째 즉시성.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네, 이런 것들 알아서 서바이벌 하라. 요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 여기서 현장에서 돌아다니는 아트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조형물이 아티스트들이 차를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매드맥스처럼 꾸밀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있네요. 네. 지금 뭐 날개도 달아놓고 뭐. 아무 사람이나 태운대요. 탈 때는 아무나 탈 수 있대요. 근데 내릴 때는 아무데나 내려온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데다가. 즉시성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려놔서 이 책 쓰신 양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아무데도 모르는 데 내려놨는데 너무 모래폭풍이 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배는 불고 나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했었을 때 거대한 스프 캔 모양의 그 조형물이 하나 있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스프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먹고 나 살았다. 저기서 스프 받아 먹어야겠다라고 줄을 섰는데 줄이 그렇게 길지 않는데 한 명이 스프 타서 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더래요. 줄이 너무 주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마침내 알았는데 그 스프 캔 안에 있는 남자가 너가 재밌는 얘기를 해봐. 재밌으면 스프를 주겠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딱 재밌는 얘기를 들으면서 재밌으면 스프를 주고 아니면 다시 하라. 그래서 이 남자는 한국에서 있는 그 아재 개그들 발음이 비슷하거나 뭐 이런 걸로 웃기는 개그를 했는데 다시 하라 해서 결국엔 꽤나 늦게 스프를 받아 마셨다.
뭐 이런 곳입니다. 한번 가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마 그 매우 고도화되어가는 그 산업사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서 이렇게 생긴 캠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한번 가보실 분들은 가보실 분들은 저희한테 메일과 함께 그 저 돈을 한 1,000만 원 정도 입금해 주시면 저희도 캠프 하나 만들자고요. 네. 아말캠. 그래서 거기서 방송하면 되겠네. 그럼요. 뭐 라디오 스테이션도 있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저기 가볼 수가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인들이 모여드는 축제인가 아니면 네, 미국인 맞아요. 위주의 네, 전 세계인들이 모여드는데 네. 티켓 발송은 미국 내에서만 하고 아. 다른 우리 그 락 페스티벌처럼 수령 못하는 외국 사람들은 와서 현지에서 수령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노쇼는 없겠네. 노쇼는 그렇겠죠. 네, 다 와서 받아가야 되니까. 네. 그렇군요. 아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그래서 뭐 또 새롭게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안 알려졌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참가할 만 힘들어요. 땡기지는 않을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네요. 이건 또 오지에서 언어도 안 통하는데 스스로의 생존을 직접 챙겨가면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게 조금 문턱 지수가 좀 있네요. 네, 문턱 지수 요거 높으면 좋은 거야. 낮으면 어려운 거지. 낮으면 어려운 네, 거죠. 네. 문턱 지수는 한 5 정도 같아요. 문턱 지수가 있네. 이번 주는 그래서 영화도 그렇고 휴가지 소개도 그렇고 좀 문턱 지수가 있는 곳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멀리서 하늘에서 찍은 저 부감샷 같은 거 보니까 약간 그 잉카 마야 문명 때의 도시 느낌도 좀 나고 좀 그러네요. 요거 저희가 후원 들어오고 돈 많이 들어오면 한번 다녀오죠. 네, 그래서 요걸로 해서 현지 생중계로 해가지고 네.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영화,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네, 노또상이었습니다.